책을 내고 싶으신가요? 책을 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편집자, 출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원고를 고르는지 국내 최고의 편집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꿈이시라면 이 영상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최고의 편집자님을 모시고 좀 과하신데요? 소개가? 경력이 화려하시잖아요. 국내 굴지 출판사를 다 거치셨죠? 능력자셔가지고 걸어 나와도 또 굴지의 출판사를 또 들어가시고 그죠? 너무 소개를 소개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봉 출판사의 편집자 업무를 하고 있는 홍성광이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는 성시경이거든요. 근데 오늘 감기 걸려서 그런 거죠? 네. 이 편집자님은 제가 이제 엄마 유튜브라는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책을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분, 그리고 작업을 해주고 계신 편집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책을 어떻게 내게 되냐고 질문을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획안을 써서 뭐 이렇게 한다. 그 기획을 해서 어떻게 출판사에 제안을 하는 약간 일련의 과정을 조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한 가지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어떤 저자 후보가 될 분한테 이제 이런 내용의 책을 써달라고 이제 청탁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이번이 제가 그랬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외에는 뭐 투고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사회에서 되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분들, 그런 어떤 내용을 콘텐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유명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또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죠. 보통은 출판사에서 많이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결국엔 투고인 것 같은데, 그럼 그 편집자님이 이렇게 출판사에서 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이런 걸 구별하시나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투고 원고를 볼 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그 무슨 이유냐면 기본적으로 저자가 얼마나 그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유명세를 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책 판매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투고 원고가 들어왔을 때 내용이 좀 평이하다라고 하면 사실 책을 내자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콘텐츠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 출판 시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흥미를 가지고 뭐 에세이나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예, 진짜 어렵단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지금 나가시고 가든지. 그런데 이제 소피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 쪽 관련된 기획을 할까 하고 채널을 보다가 소피아님의 채널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획은 맨 처음에 저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저랑 그때 같이 하셨던 영업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빠르신 분이었거든요. 딱 보더니 콘텐츠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저도 봤더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그리고 컨셉팅 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계시니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초반에 마케팅 같은 것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기획을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소피아님이 아무리 컨텐츠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하시지 않았으면 사실 출간 기획을 말씀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분들이 지금 이제 전략을 그러면 책을 내고 싶다면 유튜브를 하면 되나요? 유튜브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러니까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출판사 입장은 어찌됐든 책을 내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냥 옆집 사는 아주머니 아저씨가 책을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지? 그죠. 안 사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 그 컨텐츠에 동의를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출판사 입장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유튜브를 했을 때 뭐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있나요? 나름의 기준이? 뭐 그거야 다다익선이죠. 맞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뭐 아시겠지만 10만, 20만이 넘는 그리고 뭐 100만이 넘는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판사들에서 다 섭외가 다 그렇죠.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틈새 시장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게 제가 그게 네. 틈새 시장이었잖아요. 뭐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5만, 10만 이 정도쯤 이 정도쯤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구독자 그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인 거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네. 본인의 컨텐츠도 가지고 있고 기획력도 갖고 있다는 사실 반증이거든요. 그냥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아무 채널에나 뭐 그쵸. 구독을 해주시고 그쵸.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이제 검증대가 되는 건데 제가 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그래서 막 3만, 5만만 돼도 바로 다 연락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편집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영상 기반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 자체가 책하고는 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책에 맞게 컨버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컨텐츠냐에 따라서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쉬운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연예인 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뭐 그죠. 브이로그 뭐 이런 거 이런 힘들죠. 컨텐츠는 그쵸. 사실 출판 컨텐츠로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보다는 어떤 컨셉을 딱 잡아서 뭐 어떤 지식을 알려주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유명해져라. 일단 유명해지면 출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글을 어떻게 쓸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기획을 할까 거기에 빠져 계시는데 사실 출판사가 보는 거는 영업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을 본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기획안을 내보면 돈이 될 만한 책, 기획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만한 건지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추시는 게 되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자비 출판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내가 좀 돈 얼마 내면 책도 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진입장벽이 낮아졌잖아요. 그런 시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판 업계 자체가 원래 진입 장벽이 낮기는 낮아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책 한두 권 내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당 예를 들어서 2-3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책 한 권 낼 수가 있어요. 방금 뭐 자비 출판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네. 급이 있는 출판사에서 자비 출판 할 터이니 책을 내달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출판사는 노를 합니다. 출판이라는 것도 브랜드거든요. 우리는 이 출판을 통해서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독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걸 그렇죠. 기존에 나왔던 책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벗어나게 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자비 출판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앞으로의 독자들을 놓치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저자라는 타이틀이 필요하신 분들. 네,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보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내고 싶으시니까 평생 소원이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 책이. 근데 책이라는 게 사실 본인을 위해서 책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책을 안 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책은 좋은 말씀이시죠. 책은 독자들에게 내놓는 거잖아요. 이 책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독자들을 일종의 설득하는 과정이죠.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예, 설득을 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죠. 설득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왜 봐?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 책은 완전 실패한 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타깃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나는 내 컨텐츠가 너무 가치가 있어 라고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하신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결국은 독자들이 외면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편집자의 역할은 그래서 그 저자와 독자를 정말 연결을 시키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원고에서 이 내용은 근거가 뭐냐. 먼저 나를 그러니까 편집자를 설득을 시켜 주셔야 돼요. 야. 편집자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독자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쓰실 때 내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읽힌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꼭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네. 정말 저는 정말 어떤 원고는 육아 관련된 원고인데 50군데 한 60개인가 보내고 포기도 자연스럽게 한 게 있거든요. 직접 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유튜버 하기 전에 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타겟이 작아서. 네? 타겟이 육아인데 이제 제가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글이었거든요. 타깃도 네. 작고요. 그렇죠. 제가 그 원고를 네. 보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 타깃이 적다라는 타깃 규모가 작다라는 거에 모든 게 다 합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때는 더더구나 또 이제 소피아님이 유튜브도 없었고 유명하지 않을 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유명하나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팔 자신이 없다라는 그렇죠.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이거 원고 내용이나 이런 게 괜찮아 보여. 컨텐츠도 좋아 보여. 근데 저자의 명성이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걸 봤을 때 알리기가 좀 어렵겠다.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출판사에서 광고도 좀 해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도 광고 다 하면 좋아요.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교보 매대 광고 올리고 뭐 여러분 매대에 예스24 올리려면 돈이 드는 겁니다. 네. 모르셨죠? 네, 그래서 다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네. 교보문고 광고는 꽤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교보 가셨을 때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그냥 올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책을 낸다라고 하는 건 투자의 개념인 거거든요. 이런저런 비용 같은 거 생각해보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사실. 적어도 회수라도 하게 되면, 즉 인건비라도 뽑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비용을 회수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광고를 하면 어느 정도 판매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벌어들여야만 네. 광고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기억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자가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기획안을 쓰실 때는 저는 그 부분도 항상 어필을 했었어요. 저는 무슨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뭐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제가 스스로 팔 수 있고 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강연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원고랑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도 그 부분에 가장 많이 혹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사실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게 까먹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도 그런 거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출판 시장에서 출판사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에다가 알려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네. 아까 광고 말씀도 뭐냐면 네. 솔직히 광고비를 쓰고 싶어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디어나 매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특정 분야의 책의 독자들이 네. 지금 서점에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출판사 뭐 트위터나 무슨 안 보죠. 페이스북이나 네. 이런 것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출판사들에서 요즘에 유튜브 쪽에 그쵸,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컨텐츠의 독자들이 이 저자의 채널에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책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우리 엄마의 유튜브 책 하고 있잖아요. 조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선예고. 책은 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원래 11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좀 늦춰질 것 같고요. 아니, 엄마의 유튜브는 저희가 기획을 했을 때 기획 의도. 기획 의도는 지금 소피아님도 마찬가지고 7080쯤 되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주부인 분들이 사실 교육 받을 거 다 받으신 그렇죠. 머리도 되게 트여 있고 능력도 분명히 있으신 분들인데
육아에만 지금 묶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끼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능도 있을 터인데 이분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될 수가 있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동감.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어떤가요, 원고가? 지금 이 정도 모여있는 원고가. 개별 원고는 괜찮은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네. 봤을 때 한번 다 뜯어 고치기. 이거 한마디만 더 질문 드릴게요. 편집자를 꿈꾸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편집자가 갖춰야 되는 자질이 무엇이며, 뭐 또 편집자가 되면 좋은 거, 좀 부정적인 거 말고 좀 좋은 거, 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편집자는 사회에 그 비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비판 하는데 능력. 예. 제가 그 이전에 네. 기획을 했던 책 중에 뭐 직업 설명서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축구 관련 언론사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을 했었는데 뭐 축구 직업 설명서, 뭐 야구 직업 설명서 뭐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얘가 근데 그 책의 기획 의도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였어요. 이 현실이 이렇다. 사실 직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100% 다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환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원래 하고 싶은 말은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직업이 이런 거다. 그런데 네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거를 알아봐라. 알아보고 그 능력을 키워라. 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편집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니 네. 본인은 지금 만약에- 벌써 되게 몇 년 차시죠? 9년? 네. 지금 10년 가까이 네. 해놓으시고는 남은 지금 경쟁자를 물리치는 거 아닌가요? 계속 혼자 해먹으려고 지금? 뭔가 뭐가 맞거나 뭐가 재밌고 뭐가 그게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집자로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비판 것처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을 보거나 주변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끊임없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는 건지 이게 사회적 트렌드라고 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인지 등등 끊임없이 뭔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인만의 기획을 하긴 조금 어렵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원고나 이런 것들만 이제 쳐내는, 흔히 말하는 뭐 쳐낸다고 하거든요. 쳐내는 작업 정도를 하다가 지쳐서 출판계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걸 기획을 해서 그 책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책의 상으로 서점에 꽂혀 있으면 그때는 꽤 즐겁죠. 물론 결과물이 나왔을 때 네네. 또 그것 때문에 또 그게 있구나. 그게 이제 판매까지 더 잘 되면 훨씬 더 좋기는 하겠지만 정말 네. 더 잘해야 되는데. 보통의 편집자들은 책이 나온 다음에 저자분들한테는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그런 말 못 들어도 되니까 맞아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이랑 같이 일 안 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까 책이 독자들한테 사실 인정을 받으면 맞아요. 가장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저자한테 인정받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게 제 이제- 마음도 똑같아요. 네네. 우리 이게- 둘이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네. 욕한 사이예요. 별로 좋은 막. 네, 우리는 무조건 독자를 위해서. 네, 욕까지는 욕은 아니지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모든 기준은 다 독자가 정말 저는 독자의 눈이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네. 진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봅시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 소사장이 만난 사람들의 한 오래 전부터 제가 계속 섭외를 요청을 드려서 오늘 성사가 됐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저희 이렇게 둘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도와주신 분들 많지만 제가
가장 지금 도움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자의 사랑을 받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책을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좀 들으셨죠? 전략을 영업인의 마인드로 마케팅 능력을 어필을 하시면서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갖춰 나가시면서 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네트워크나 영업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확실해 보이면 편집자들이 접근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만들 때에는 편집자의 의견을 최대한 따라 주시는 게 그렇죠.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글을 딱 썼을 때 혼자서 고치는 것과 누군가의 피드백을 맞아요. 받고 나서 맞아요. 고치는 게 아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자는 맞아요. 저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맞아요. 제공할까라는 측면에서 피드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집을 좀 부리시게 되면 아무리 영업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책 자체가 또 안 좋게 나오면 출판사 입장에서도 욕먹고 저자 입장에서도 명성에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저는 좀 잘 듣는 사람이죠. 안 삐지고. 네.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네, 스마트하답니다. 왜냐하면 정말 현장에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는 제가 더 잘 알더라도 이 책이 출간이 됐을 때 그 출판 시장에 대한 경력은 당연히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제안해 주시는 것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잘 따르셔야 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소소자 소피아. 네. 뭐 인사를 해주세요. 소사장 소피아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출간될 때까지 10만 명 구독 네,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달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